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의사 김상목 원장의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른 강의 제 17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수주의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중립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 생각할 때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 중에서 진보 세력은 너무나 선을 넘는 진보주의로 아주 잘 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나는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인 국민의힘은 하는 일이 별로 없이 그들의 보수주의의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성에 알맞는 이제 대선 준비 상태에 있는 시대 정신에 따라서 정치에 대해서 치우치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도 하나의 인문계통의 사유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철학적인 정치적인 사상적인 그런 모든 이제 인문학계통의 밑바탕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에서도 이제 칠판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이 이제 진보주의하고 보수주의의 정치 사상 중에 그 밑바탕이 되는 것, 특히 서유럽의 정치 사상 같은 것이 이제 많이 발전되어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사상의 정치적인 사상의 밑바탕이 되는 것, 특히 서구 유럽의 역사, 정치적인 역사를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제 그 밑바탕이 되는 요소들을 보면은 여기 칠판에 적어 놓은 것 같이 정직이나 양심의 밑바탕을 두고 발전해 왔거든. 그러니까 밑바탕이 되는 그 요소 중에서 정직이나 양심 같은 것이 없으면은 정치 사상도 발전할 수가 없어요. 토대가 부실하면은 건전한 건강한 정치 시스템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관되는 것이 도덕관념이랄지 또는 책임의식이랄지 자유의식이랄지 거기에 대한 공정, 정의, 공정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행동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행동의 목표를 어떻게 그 청사진 앞으로 희망사항 어떤 예견할 수 있는 목표를 향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행동을 추진해야지 이제 더 효과적인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런 사상이 정치에 대한 간단한 그게 뭐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정치학자도 아니고 정치를 강의하는 정치 교수도 아니고 또 사상을 공부하는 또는 인문학적인 그런 것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일반 국민 수준에서 걱정이 되잖아요. 정치가 불안정하고 그러면은 특히 우리나라는 그 정치나 안보 또는
또는 이제 사상에 대한 것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현재. 그런데 그런 것에 따라서 국내 사정이 자꾸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접해서 더 그 진폭이 크게 넓게 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지금 동요를 하고,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공부를 하고 침착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가 없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침착하게 신중하게 우리의 앞날이나 현재의 일을 잘 공부하고 탐구를 해야지 앞으로 미래, 이 정치 현상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예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가치관의 혼동, 가치관의 케이오스, 가치관이 이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굉장히 가치관의 혼동을 많이 일으키는 시대라고.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런 불안정한 정치나 의식구조에 안정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또 발전을 못한다고. 정치나 이 의식구조나 국민성이나 항상 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하단 말은 변화가 없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보수에 속한다고. 보수라는 것은 밑바탕이 있어야지 진보도 있는 거죠. 진보만 따로 노는 것은 역사상으로나 정신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안정한 상태에서 이제 점핑한다든가 도약을 한다든가 그런 힘이 안정된 정신 상태나 안정된 정치 사상에서 발전하는 것이 순서지, 처음부터서 진보가 있다던가 처음부터서 예를 들어서 성장도 없이 그런 이제 밑바탕이 되는 진보에 도약할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발전할 계기를 잡을 수는 없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동네 내과 의사가 정치 사상에 대해서 강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강의한 목적은 우리나라의 자아 자부심을 긍정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약을 함으로써 인문학이랄지 정신심리학적인 정신문화를 도약시키자. 그런데 목적이 있는데 그 정치사상의 변화나 심리학적인 레벨에서의 자아 자부심의 기초가 되는 요소가 거의 비슷하더라, 이게요. 그게 결국은 같은 통 속에 있는 이런 중요한 요소가 건강한 정치 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 건강한 자아 자부심이고, 헛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또는 가면을 쓰지 않고 탈을 쓰지 않는 참된 강한 자아 자부심을 만들 수 있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엉뚱맞게 자아 자부심을 강의한다며 정치 사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는다고 오해를 할까 무서워서 미리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문학이잖아요.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키자, 정신적으로 발전시키자, 또는 이제 정치 사상을 현대적이고 건강하게 발전시키자. 정치도 서로 욕심이나 탐욕이 너무 과하면은 서로 피 터지게 싸운다는 것은 결국은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주고 분노를 심어주고 불안을 야기시키고, 그러면은 결국은
각자 국민의 생활의 패턴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나라 전체적으로 손해가 되고 그게 부작용이 돼서 나라가 흔들리고 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우리나라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시련을 많이 겪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이 많이 이게 쌓여있는 우리나라 국민성인데, 이 뇌세포는 말이죠.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발전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다고요. 일반 세포도 마찬가지고 근육도 마찬가지고, 근육도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자극을 줘야지 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도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나 뉴런 같은 거, 그런 것도 자꾸 자극을 주고 반복해서 또 자꾸 훈련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또 발전한다고. 그게 뇌세포, 인체의 속성이라고. 내가 의사니까 뇌세포가 됐든지 일반 세포가 됐든지 나는 정신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렇게 다 응용할 수 있고 중복해서 발전시키고, 학문이 다르더라도 중복하는. 근데 결국은 이제 학문이라는 게 아주 의사면 의사, 기술자면 기술자, 그렇게 이제 직업적이고 분화적이고 한 분야를 열심히 깊이 파고드는 그 차원이 아니라 보통 인간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고 공통적으로 영유할 수 있는 사회 도덕 개념이랄지 가치관이랄지 그런 것을 또 인문학적인 생각하는 능력을 발전시킨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인문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계속해서 보수주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저번에 강의에서 제가 소개한 책이 이것 아닙니까? 컨서버티즘, 보수주의. 이것은 저자가 러셀 커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100년 전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아주 간단하게 썸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써진 물론 이제 보수주의에 대한 권장할 만한 책들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술하려고 하는 시대나 나라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런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 여하튼 이분이 제시한 미국의 보수주의 10가지를 내가 강의를 했었어요. 지난 강의에. 거기에 이어서 오늘 강의도 계속 할까 하는데, 거기에서 변화를 시키더라도 너무나 고집스럽게 영원 불변스럽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지식은 아니고 항상 지식은 변한다고. 그래서 다시 또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번에 강의에서 보수주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그러니까 요건 영국의 보수주의 같아요. 영국의 보수주의는 대부분이 총리나 대통령제는 영국에는 없으니까요. 여튼 의회가 됐든지 정부가 됐든지 총리가 현재의 영국의 보수주의 총리는 누구냐면은 현재 보리스 존슨이라는 그분이 총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도 보수주의라고. 근데 보수주의가 약하고 어려웠을 때는 보수주의가 총리를 한 게 아니라 노동당이 총리를 배출시킨다든가,
또는 자유당이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지고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지금까지 보수주의가 꽃을 피우고, 예를 들어서 유명한 영국의 수상 대처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여자 수상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분도 보수주의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그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느냐, 그것은 그 변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은 변화를 싫어한다고. 원래 인간의 세포나 뇌는 굉장히 게을러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가만히 이제 안정을 취하려는 것을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퇴보를 한다고, 결국은. 그러니까 자꾸 변화를 시키는데, 보수주의도 변화를 아예 안 하면은 그게 완전하고 확실한 보수주의인데, 그렇게 되면 보수가 살아남지를 못하고 자꾸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다시 이제 충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가끔. 그러니까 보수주의라고 변화가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적정한 시기에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면 변화를 또 시키고 충전을 시키고 쇼크 치료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그리고 자가 발전하고 정신을 차려가, 이러면 안 되겠는데 다시 또 분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간단한 것이 이게예요. 보수주의나 자본주의가 썩어가지고 국가가 흔들리고 국민이 좋아하지 않으면은 칼 막스 같은 사회주의가 나타난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자극을 받아가지고, 내 생각은 그래요. 유럽이 지금 사회주의가 상당히 많이 뻗쳐 있잖아. 영국이나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또 프랑스 같은 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사회주의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라면 깜짝 놀라고, 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아니냐,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데, 유럽에는 또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낱말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가 발전시켜가지고 사회당이 총리를 배출하는 유럽 국가들이 많다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엮어서 인문학 중에서도 그 변환점이나 중요한 대목을 뇌는 이제 연결로 이렇게 이어진 것이 이제 지식의 축적이라고. 경험의 축적, 기억의 축적도 결국은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체 내에서 성찰에 의해서 변화를 시키든지, 외부에서 계기를 맞아가지고 변화를 시키든지, 어떻게든지 변화를 발전하고 해서 보수주의라도 변화를 어떤 시점에서는 변화를 시켜가지고 자가 발전해야지 퇴보가 안 되고 진화 발전하게 된다. 이제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라도 천천히 변화를 시키고 연구를 하고 깨달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내 생각도 그래요. 미국에서도 좀 살아봤지만, 미국에서는 그 정당 정책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비슷비슷해요. 시대에 의해서. 더더구나 미국은 더 공산주의가 원래 없었으니까, 미국은. 이제 유럽의 그 굉장히 진흙탕 같은 그런 사상의 조류나 혁명이랄지 불안정한 것, 종교에 대한 탄압,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유럽에서는 있었지만, 그것을 미리 다듬어 가지고 정치 체제나 사상을 미국은 그냥 심어준 거야. 자체적으로. 영국 식민지에서 이제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탄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급진주의랄지 사회 사상이 별로 없었어요, 미국은. 그냥 보수주의로 계속 갔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나라나 시대나
따라서 각각 달리 조정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보수주의라는 것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각 나라가 각각 다르다고.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불란서의 보수주의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참고를 하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도 건강한 보수주의, 건전한 보수주의, 나라나 개인에 영향을 주고 영양가가 있는 보수주의. 그냥 무조건 보수주의니까 자기가 그냥 노력하지 않고 연구도 않고 탐구도 않고 그냥 받아들인 거, 받아들이는 그거를 그거의 수준에 만족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발전을 얻게 된다고. 간단히 알기 쉽게 말하면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국민의힘, 한국의 보수주의는 반대인 현재 대통령이나 진보주의, 사회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하니까, 상대간이 못하니까 자기가 이제 다음에 대통령이 더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 체제를 바꿔서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노력을 않고 상대방이 못하는 것을 이제 어부지리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만드는 보수주의는 힘이 약할 뿐만 아니라 또 일회용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기면은 다시 또 도로미 타불이 된다고. 또 다음 정권 때 또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것도 하나의 냄비 현상이 된다고요. 개념을 심어주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 가지고 보수주의의 정치 사상을 뇌에 각인을 하고, 그래야지 DNA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일회용으로 반사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뇌과학적이나 심리학적인 법칙이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보수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혼동시키고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못하게 그런 토대를 자꾸 정확하게 이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이 낭비만 한다고. 소란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요점은 이 생각의 성질이나 속성,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성가치가, 가성비가 높은 보수주의를 세팅업 만드느냐. 그것에 이제 중점을 두는데,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강의가 바로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보수주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의 보수주의는 어떤가. 그래서 열심히 또 인터넷 검색을 내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와닿는 그 문헌이 있었는데, 한국 보수의 뿌리와 정체석이란 타이틀로 이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황성신문, 우리나라의 황성신문이 아마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전신이 아닐까. 그 일제시대에 있다가 일본에 의해서 폐쇄된 그런 신문일 거예요. 황성신문 1909년. 그러니까 한일 합방이 된 것이 1910년이잖아요. 그 1년 전에 그 사설인가 논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황성신문이 한국의 보수의 뿌리와 정체성은 항상 보수주의를 이용해서 진보함이 가당한 방침이 아니냐, 그렇게 돼 있어. 보수주의라는 것은 진보를 통해서 이게 보수주의를
이 발전시키는 발판이 되지 않느냐, 그런 타이틀이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조선 말기에 망한 그런 지경에 뭐 조선 말기에 수구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보수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학자마다 다 다른다고. 보수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그러면은 독재 군사문화 이후에 이제 보수가 차차차차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유에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일시적이지만은 그 개화파라고 김옥균이가 이제 3.1천하를 개화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개화파라는 것은 실학파의 그 하는 잔재 조선인들이죠. 근데 그 김옥균의 이제 보수주의. 근데 그러니까 거기는 급진적이지만은 여하튼 그것이 뿌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정체성이 뭐인가.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로 시작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승만이 그 대를 위해서 이승만 씨가 이제 미국 도움을 받아서 공화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헌법에도 우리가 알겠지만은 한국의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 이제 그런 이제 것이 이제 공화국이다, 공화민주국이다. 이제 공화정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경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우리나라 보수의 뿌리와 정체성을 이제 말한 것이 있고, 그 후에는 보수와 진보가 분화돼 가지고, 보수는 너는 너, 나는 나, 진보 이게 분화해서 이게 발전되지 않았나,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우파 좌파라 그러는데, 우파라는 그것은 말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냐면은 불란서의 보수파, 불란서의 자유 급진 세력, 그런 것이 있다면은 이제 불란서의 의사당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저 의석에 있는 이제 그 국회의원들은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진보 세력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파라는 말은 생겼다. 그렇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 왜 우파고 왜 좌파냐? 그러면 불란서 의석에서 오른쪽에는 이제 보수당, 왼쪽에는 이제 좌파 성질. 그러니까 그때의 좌파라는 것은 귀족이나 왕 편이 아니라 평민이나 노예나 여성, 그런 축이 이제 결국은 좌파니까 왼쪽에 있는 의석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고 이제 좌파라, 그렇게 이제 명명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우파 좌파란 말이 나왔다. 그런 이제 사실을 알고 나면은 이제 그렇게 좀 재미가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계속해서 영국의 보수주의를 계속해서 더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계속 보수주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입니다. 감사합니다.